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1월 마지막 주고 또 월요일인데, 오늘 이제 음봉을 좀 큰 걸 맞았죠, 그죠? 코스피는 1.49%, 코스닥은 2.9%, 이제 코스피 대비 이제 2배 이상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오늘 좀 마음들이 좀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진단을 좀 해드리고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가는 거 보면서 얘기하자고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저녁 8시 이제 방송하기 전에 어서 오세요. 네. 이제 강의 노트를 쓰거든요. 오늘은 요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방송 제목도 이제 낮에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강의 노트 준비해서 오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 노트를 쓰다가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얘기가 그냥 이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 안 만들었어요. 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얘기가 3,000%로 좀 빠져도 양해를 해주세요. 대신에 이제 도움되는 얘기들 위주로 저한테 오늘 이제 허락된 시간이 9시까지니까 쭉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증시부터 좀 보면서 최대한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뭐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네, 어디 의자에 푹 그냥 뒤로 의자 제끼신 다음에, 그죠? 네, 젖히신 다음에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네,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큐티 회원님도 어서 오시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신부터 한번 볼게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요. 네. 오늘 개인들이 투명한 거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네. 오늘은 진짜 개인들이 힘들어서 주식을 갖다가 부었어요. 네, 그냥 갖다 부었어요. 자, 볼게요. 오늘 지수를 봐야죠.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오늘 1.49% 빠졌는데 몇 퍼센트 떨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디 위치에 지금 와 있느냐가 중요한데 오미크론 터졌을 때 저점이 여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를 아주 오늘 당당하게 깨놨죠, 그죠? 네. 최근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디커플링이다, 그죠? 예, 맞아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도 우리나라 안 빠졌어요. 하락이 제한적이었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은 이제 2% 넘게 폭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아침에 거의 크게 반영을 안 했었어요. 아침에 괜찮다가 계속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니까 나중에 밀린 거예요. 장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고 우리 방 보유 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도 종목들이 별로 하락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10시 넘어가고 11시 넘어가니까 계속 투매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밀린 거예요, 막판에. 장중에 계속 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도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데 전저점을 깼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아주 시각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전저점을 양쪽 다 깨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저점 깼을 때 가장 힘들어요. 네. 그걸 건드려 놓은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깨놨는데,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쭉 급락을 해서 내려오면 개인들이 사거든요. 거의 99% 개인들이 사요. 그런데 오늘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자, 코스피 기준으로 봐야죠. 자, 코스피가 전저점을 깼죠, 그죠? 그럼 개인들이 산다니까요. 깨거나 말거나. 근데 개인들이 팔았어요. 거래소에서 순매도 나왔어요. 100번 중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현상이거든요. 네. 개인들이 정말 힘들면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4,500 팔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오늘 1,000억 원 이상 순매도한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융투자가 싹 쓸어갔고 보통 이런 날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팔았다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이거예요. 들이부은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맨날 무조건 지수만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하던 개인들이 왜 오늘 이렇게 여기에 투자 종합을 봐도 손절을 했을까? 해외 증시랑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를 해볼게요. 네. 아시아 증시랑 먼저 비교를 해보면, 자, 제가 아까 여기 대만 가권 지수를 계속 띄워놨거든요. 네. 이게 오늘 대만, 네, 대만 지수예요. 네. 우리나라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0.5%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중국 보실래요? 중국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큰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 큰 상승은 아니고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빨간색이긴 한데 그냥 보합이에요. 우리 보통 이걸 강보합이라고 부르죠. 일본은요. 예, 여기도 빨간색 떡볶이 모양이죠. 큰 상승은 아니에요. 0.2%인데 그냥 변동성도 없어요. 잘 끝났어요. 그쵸? 호주는 조금 빠졌어요. 마이너스 0.6%. 근데 최근에 올라간 게 있어서 뭐 누르기만 한 거예요. 그죠? 별 문제 없죠? 네. 금요일날 나스닥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 다 멀쩡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빠졌고 홍콩도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홍콩은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홍콩도 우리나라만큼은 안 빠졌어요. 변동성도 없고. 네,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지수도 많이 빠졌고 코스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거의 3% 가까이 급락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나스닥이랑 디커플링이 맞는데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힘드시죠? 많이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힘드신 분들 왜 힘드신데요? 자, 보세요. 제가 12월 달에 그 연말쯤에 또 얘기했었죠. 분명히 1월 달 되면 전쟁 얘기 나올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할 거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2번 찍어보세요. 네. 잘난 체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찍으세요. 전쟁 얘기 분명히 나올 거라 그랬죠. 그죠? 네. 그 당시에는 전쟁 얘기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전쟁 얘기 나올 거라고. 알고 계시라고. 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무슨 CIA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매년 그래요, 매년. 네.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요번에 좀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더니 막 김정일 죽고 막 그랬어요. 그때 뭐. 아, 올해 전쟁 얘기 안 나오는데요? 그쵸? 이랬는데 김정일 죽었어요.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전쟁, 살인, 뭐 도둑질, 그죠? 뭐 스캔들 이런 게 없는 적이 없어요. 항상 있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힘든 거예요. 자, 여기 대만 가권지수 차트를 보면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니, 똑같은 아시아계인데, 그죠? 여기는 멀쩡하단 말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덜 배웠습니까? 네, 보세요. 대만도 멀쩡하게 끝났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지금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 안 느껴지세요?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을 했으면 대만도 일본도 중국도 다 떨어져야죠. 예? 우리나라가 뭐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이러는데요. 불안해서 그렇다니까요.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 번째, 전염병, 오미크론 환자가 또 뭐 증가해서 확진자가 7,000명 넘었다고 하니까 또 개인들 난리 났죠. 전쟁, 전염병, 자, 죽음이랑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가 되게 안 좋다라는 게 머릿속에 확 박혀 있으시죠? 왜냐하면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요. 그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네, 가난하게 오래 사는 거, 그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요즘에 거래 안 되죠? 뉴스 보면 어떤 뉴스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어디 집값이 폭락했다,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제가 미리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막 난리가 나죠? 나중에 집값 떨어지죠? 집값 떨어지면 집값 떨어졌다고 난리 나는 게 그게 국민입니다.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막 힘들다고 그러죠? 그럼 맞아요. 집값 이렇게 올린 건 보수건 뭐 민주당이건 다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집값 떨어지죠? 집값 폭락했다고 난리 납니다. 정권 바꿔야 된다고. 그게 국민입니다.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죠. 자주.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면 난리 난다니까요. 네. 이게 천천히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자, 아무튼 6번째 또 뭐겠어요? 북한. 또 가만 안 있는다고 하죠. 네. 정치권. 이게 원래 대선은요 축제예요, 축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그죠? 네, 이게 정치가 그 대선이 축제였다니까요. 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죠?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지금은 요즘에 TV 틀면 무당 얘기밖에 안 해요. 뭐 법사, 거사, 아주 미치겠어요 진짜. 무당 얘기. 네. 대충 이래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응? 이 더러운 뉴스 속에서 주식을 하시니. 주식하기 전에는 이런 거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셨죠. 그죠?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우리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갈까? 이런 얘기 하시다가 이제 한번 살림을 좀 살아보시겠다고 이제 조금 이제 재테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이 바닥에 뛰어들었는데 돌아보니까 난리도 아니죠.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요즘에 저도 그래요. 내가 개인이라고 해도 야, 이 뉴스 봤다가 진짜 정신병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쟁 날까봐, 전염병 걸릴까봐, 경제 망할까봐, 금리 올라가서 나 대출 받았는데 난리 날까봐, 집 안 팔릴까봐, 아니면 집 못 살까봐, 이사 어디로 가야 되지?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으시죠? 북한 문제, 거기다 무당까지.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돌직구. 이 중에서 이 7개 중에 현재 실제로 터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 1번, 없다 4번 찍어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터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 1번, 없다 4번. 터진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이 중에 이거 말고 더 있겠지만 실제로 터진 거 있냐고요? 없죠? 왜 안 찍으세요? 빨리 찍으셔야죠. 없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무당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뭐 저기 뭐야 구타라고 뭐 연락 왔어요? 금리 미국 아직 안 올렸거든요. 경제 망했어요? 전염병 혹시 걸리셨어요? 러시아 전쟁했어요 지금? 안 했잖아요. 북한이 뭐 했냐고요. 집값 반토막 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드실까요? 왜 이렇게 힘드실까요? 예, 걱정. 자꾸 보고 자꾸 들으면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얘기 계속 들으면 부정적으로 변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각, 긍정적인 그 생각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루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서 실제로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7가지만 얘기했는데 이 중에 실제로 저게 된 게 있냐고요. 증시가 폭락했어요? 폭락하긴 뭘 폭락해요? 지금 이게 하락한 걸로 보이세요? 네, 진짜 폭락은 네, 이보다 더해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망한다고요? 망했냐고요? 아직 금리도 안 올렸는데.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서 그래요. 왜 불안할까요? 왜 버티던 개인들이 왜 이제 와서 손절을 할까요? 전저점 깨졌잖아요. 전저점 깨졌잖아요.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요? 전저점 깨트렸을 때. 예, 어서 오세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개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시면, 즉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야죠. 다른 걸 보고 다른 생각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저점 깨진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이 얘기하면은 아이고 또 뭐 지수 어쩌고저쩌고 또 이제 안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안티 해봐요 한번. 네, 손절 한번 해보라고요. 요렇게 얘기하면 안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절하고 그래가지고 그 계좌 가지고 살린 거 한번 나한테 한번 갖고 와봐요. 여기서 손절해야 된다. 분명히 이제 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손절해가지고 그 손실난 거 회복한 계좌 한번 갖고 와보라고요. 내 인증해 드릴 테니까. 내가 앞으로 올리는 이제 모든 유튜브 영상에 그분의 계좌 근데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내보라고요. 매매 한두 번 성공한 거 말고 계좌 완전 돌려세우는 거. 이왕이면 본인 거 말고 주변 것까지 다 사람들 돌려세워준 것까지 갖고 와보든지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꼭 전저점 깨면 손절했어야 된다, 뭐 현금이 최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수 중에 울트라 하수예요. 울트라 하수. 네. 그런 얘기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맞으니까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네. 지금 이런 일들 중에 하나도 벌어진 일이 없고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러시아랑 미국이 진짜로 전쟁을 하면 뭐가 급등하는 줄 아세요? 환율이 요동을 쳐요. 자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터져서 진짜 뭐 부산행 영화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무슨 좀비가 된다. 예를 들어 다 죽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네, 실제로 막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뛰겠죠. 경제가 망할 것 같으면 네 우리나라 경제 상태 안 좋아지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싸들고 나가겠죠. 환율이 뛰겠죠. 그죠?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 안 올리고 버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 코리아는 금리를 안 올리네. 미국이 더 좋은데 자 버리고 가겠죠.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먼저 올렸잖아요. 여러 번. 부동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넘어가고요. 네, 북한 60년째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거의 70년이구나 이제 그죠? 6.25 터진 지 70년 넘었죠 그죠? 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아무튼 무당 이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정말로 북한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부동산이 정말 문제가 돼서 경제가 내려앉을 것 같으면 뭐가 뛰어요? 환율이 뛴다니까요. 그런데 환율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볼까요? 크게 오른 거 있어요. 지수가 전저점 깼죠. 그러면 원칙상 지수 여기 환율은 신고가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장중에 심지어 마이너스였다가 막판에 조금 올라왔어요. 0.18%. 환율이 급등한 게 없다는 거는 오늘 지수 하락은 그냥 파생 쪽에 좀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던진 거예요. 그냥 환율이 최근에 급등한 게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 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어디랑 하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랑 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누가 있는데요? 서방이랑 미국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러 유로화가 요동을 쳐야 되는데 달러 이게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네. 유로화가 지금 요동치는 게 있어요. 요동치기 뭘 쳐요? 그대로인데 그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독일이 이제 가장 영향이 좀 있거든요. 유로존이 이제 크게 흔들리는 건데 달러 유로화 지금 뭐 요동치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거하고 원자재 가격이 난리가 납니다. 문제 있냐고요? 없잖아요. 중국 위안화 조용해요. 전 세계 환율이 그냥 조용하다고요. 그러니까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언제부터 전쟁 신경 쓰셨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네. 뉴스 좀 그만 보셔요. 그러다가 진짜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시겠어요. 환율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긴장감이 계속 조성이 될 테니까 이 기회를 활용해서 테마주, 방산주나 전쟁주 테마주 사가지고 수익 내시는 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자꾸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이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지금 뉴스에서는 자 이게 전 세계 지도라고 볼게요. 네. 그러면 잠깐만 이 지도가 어디 있는데? 세계 지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전 세계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잘 보세요. 요즘 이걸 여기서 안 나오더라. 지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지금 막 그 얘기가 나오죠. 전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세계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유럽, 여기가 아프리카, 그죠? 네, 대충 뭐 중동아시아, 뭐 러시아 있고, 그죠? 우리나라 있고, 중국 있고, 뭐 그렇죠. 대충. 네. 여기 우리나라, 여기 일본, 네. 해놓을게요. 네. 여기 호주. 이 미국 있고 왜 걸드렸냐면 지금 막 TV 보면 러시아하고 막 여기 우크라이나하고 여기하고 막 지금 전쟁이 뭐 고조되고 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어디와 있는 줄 아세요? 그럼 여기에 막 다 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미국 항공모함들이 많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러시아랑 한판 뜰 거면. 근데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항공모함이 한 대인가 있대요. 여기에
근데 3대인가 4대 5대 3대 이상이 어디와 있냐면 우리나라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1번, 몰라다 4번 찍어보세요. 항공모함이 이쪽에 많이 와 있어요. 대만, 우리나라, 일본 그 사이에. 동해에도 좀 있다는 얘기 있고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 있다니까요. 김정은 밤에 잠이 올란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거의 다르다니까요. 이쪽 와 있어요. 전력이 미국의 핵심 전력들이 이쪽에 많이 와 있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야 다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이런 뉴스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쪽에 와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시네요. 일본 찍으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프로폴리스님도 이현정님도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니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이쪽 와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자꾸 방산유를 좀 사느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도 저희 방에 방산주 추천되어 갔어요. 아침에 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눌렀는데 방산주는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저기 제가 정부욕 딱 30초만 할게요. 길면 1분. 네. 저는 정말 싫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민주당, 저도 옛날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랬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보수 정권 때 당연히 안 그랬고. 네. 근데 이 정권은 이상하게 증시가 급락하면 한마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왜냐면 지금 증시가 이렇게 tum에 나온 게 뭐 때문이라고요? 개인들이 불안해서 오늘 던졌다니까요. 지난주 얘기 드렸을 때 대형주만 빠졌지 중소형주는 덜 빠졌다 그 얘기했었죠. 오늘은 대형주가 덜 빠지고요. 소형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왜 그렇다고요? 개인들이 힘들고 불안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대통령이건 뭐 장관이건 아니면 핵심 뭐 그 참모건 누가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국민 여러분, 저기 증시가 좀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나라 그런 약한 나라 아닙니다. 저희 믿고 투자해 주세요. 네. 저희가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마디만 해주면 그 증시가 이렇게까지는 안 빠집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증시 폭락할 때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폭락하라고 더 부추긴 적은 있어요. 일본이랑 막 그 싸울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어했거든요. 일본이랑 싸워서 우리 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때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오히려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뭐 더 싸워야 된다고 막. 정신 더 떨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투매 나오고 개인들 막 울면서 손절하고 막. 이게 너무 싫어요. 한마디도 안 해줘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7번 찍어주세요. 너무나 생각 안 드세요? 한마디도 안 해줘요. 저는 오늘은 한마디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툼의 원인이 외국인이 집어던져서 뭐 기관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마음이 힘드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래 한마디만 해주면 툼이 멈출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셔라. 우리나라 안 망한다. 응? 코로나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응?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설 명절 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래요. 아까 그거 보면서 진짜 답답하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내셔야 돼요. 네, 그죠? 네. 정부 욕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죠? 네. 저는 실제로 증시 폭락하거나 그러면 뭐 누구 원망 잘 안 합니다. 네. 이겨내야죠, 그죠? 네. 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요. 네. 진보, 보수, 민주당, 뭐 국민의힘, 그죠? 네. 중도, 뭐 허경영 씨 이런 거 다 떠나서 누굴 지지하시는 건 간에 그건 개인적이고, 그죠? 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내셔야 돼요. 네. 아까 7가지 중에 하나라도 터진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9.11 테러 일어나고 있잖아요. 10년, 거의 20년 전이죠. 9.11 테러 터지고 나서 시간 제일 끌다가 미국이 그 이라크에 쳐들어갔거든요. 그때도 쳐들어가기 전까지만 막 증시가 막 조종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딱 쳐들어가자마자 바로 증시 이제 급등했어요. 네. 옛날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걸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전쟁이 나도 네, 수혜주는 있고요. 가는 거 있어요.
전쟁이 나면 누군가도 돈을 벌어요. 네. 전쟁 같은 게 자꾸 나면 안 좋지만, 그죠?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또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네. 또 질서는 또 확립이 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자, 그 얘기 전쟁이 나거든 얘기해 드릴게요. 현재로서는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제발 안 불안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난리가 났는데, 나스닥은 또 왜 난리가 났냐면 여기가 저점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 네. 여기를 깼어요. 14,000포인트를 깼는데 이 정도면은 일단은 하락할 만큼은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할 만큼은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죠?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있는 거, 그죠? 네. 플러스 알파, 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어요. 벌써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 움직이는 거 절대 보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이 정도면은 할 만큼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차트 위주로 보는 사람들이 보는 최후의 보루였을 거예요. 여기는 절대 안 깨질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오늘은 그냥 그 보이는 대로 쭉 얘기한다고 했어요. 강의도 더 없어요 오늘은. 자, 여기가 전고점이었죠. 근데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뭐 있냐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저항이었잖아요, 그죠? 네, 전고점이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지했죠. 그래서 내려오다가 또 지지하고 올라갔죠. 그러면 차트 많이 보는 사람은 여기를 최후의 보루라고 봐요.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왜냐면 전에도 지지했으니까. 그죠? 근데 세력들은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한 대 후려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제 개인들 차트 많이 보신 분들은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지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금요일날 뭐라고 그래요? 반등 나오든지 아니면 더 떨어지든지 그거 보면서 하자고 그러죠. 맞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편해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오늘이 바닥이냐 내일이 바닥이냐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요. 근데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들 멘탈이 확 나갔을 거예요.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여기서부터 다 이만큼 떨어진 건데,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어요. 왜냐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제 가끔씩 주기적으로 폭락을 해요. 네. 주기적으로 폭락을 하는데 통상 여기 이거는 저기 그 팬데믹 때문에 이제 지나치게 많이 빠진 거고요. 보통 이만큼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네. 이 정도면 얼추 되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 한두 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캔들이 좀 크든 작든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개인들 멘탈 다 나가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놨는데,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거기에서 급락한 거는 뭐냐면 넷플릭스나 뭐 그런 이제 언택트 수혜주, 코로나 수혜주, 그 다음에 뭐 전기차, 2차 전지, 게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관련주들이 폭락을, 전자결제 이런 거.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들이 이제 폭락을 많이 했어요. 세력들이 거기서 빠져나가서 이미 빠져나갔고 더 빠져나가고 있고, 바이오주들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종목들은 폭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멀쩡한 다른 기술주들이나 다른 종목들도 빠지는데, 그 종목들은 나중에 이제 지금 또 싸지겠죠. 덩달아 같이 떨어지니까. 그 세력들이 이제 비싼 걸 팔아가지고, 비싸게 해서 수익낸 걸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저가 매수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세력들이 어떤 특정 A라는 회사를 이만큼 올리잖아요. 이걸 때리는 거예요. 그 폭락하겠죠. B는요. B는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앞으로 예정이에요. 네, 많이 갈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A가 이만큼 떨어지니까 시장에 충격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A가 주도주였는데 살이 통통하게 찐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죠 이제. 돼지가 된 거예요, 돼지가. 그러면 이제 그 농장주가 이제 돼지를 잡아서 팔겠죠. 네. 돼지 잡는 거예요. 돼지가 죽을 때 되게 시끄럽게 죽거든요. 진짜 시끄럽게 죽어요. 어우,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얘기를 거기서 알았어요. 한번 봐봐.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네, 대단합니다. 돼지고기 끊고 싶으신 분들은 돼지 멱 다는 걸 한번 보시면 진짜 이거 뭐 동물학대 논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옛날 시골에서요. 네. 네.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B도 떨어지는 거죠. 세력들은 이제 돈이 여기서 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보면. 그 아무튼 이제 미국의 나스닥은 이제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빠질 만큼은 빠진 거 맞아요. 아무튼 좀 더 지켜보면서 흐름 잡아드릴 테니까 앞으로 방송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 전에 개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네, 거기서 흔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자, 지금 이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30살이신 분도 있고 40, 50, 아니면 이제 60, 70대 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예요. 네. 자, 사시면서 미국이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확 낮췄다가, 그죠? 확 올리고 다시 확 낮추고 확 올리고, 이거를 몇 년 주기로 했을까요? 이거 아세요 혹시? 보통 몇 년 주기로 이런 작업을 할까요? 30년은 아닙니다. 그때가 다른데 짧은 5년, 길면 10년 주기예요. 그러면 자, 나이가 이제 50인 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5번은 겪으셨겠죠. 자,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잘 사셨을까요? 자,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해드리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이런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잘 사셨을까요? 그런 거 몰라도 잘 사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금리 인상과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죠? 그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사 보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속았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속았구나.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오늘 팔았는데 내일 내 종목이 상한가 갈 때? 그렇죠. 네. 하필이면 팔았는데 그 녀석이 이제 막 상한가로 날아가면 속상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열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열받았다기보다 가장 이제 답답할 때가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금리 인상하면 망한다고요? 천만에요. 금리 인상하면 그때부터 올라갔어요. 근데 그 말에 맨날 다 속아요. 공부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금리의 역사에 대해서, 금리의 역사, 증시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압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려면 매매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막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 필립 피셔, 그 다음에 뭐 벤저민 그레이엄, 유명하신 분들 있죠. 존 템플턴,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걸 못해서 안 했는 줄 아세요? 주식으로 성공해서 유명해지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거 안 했겠냐고요. 치고 빠지는 거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분들 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왜 그렇게 안 할까요?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가끔씩 카드값이 좀 부족한데 우리 와이프 뭐 좀 하나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네. 들어가서 쓱 단타 치고 나왔다. 잘하셨죠. 네. 그럴 때는 하셔도 돼요. 네. 그죠? 근데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차라리 밖에 나가서 그냥 그 건설 현장 가서 벽돌을 나르는 게 낫습니다. 네. 그게 더 편해요. 그게 벽돌 나르시는 게. 그 아르바이트 한다고 날라봤는데 그게 나아요. 그게 더 쉽다니까요. 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속으시면 안 돼요. 주변에 온통 적군이니까 최대한 안 보시는 게 안 속는 거예요. 자꾸 보면 속아요. 자꾸 들으면 속아요. 나중에 자기 확신까지 생기고요. 그래서 뉴스, 그 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계좌, 차트, 그 다음에 종토방이라고 부르대요. 요즘에 종토방, 줄임말인데 종목 토론방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쓰레기밖에 없어요. 네, 쓰레기.
종목 토론방을 저는 쓰레기통이라고 불러요. 가지 마시라고요. 유튜브에 좋은 영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유튜브나 뉴스에는 좋은 뉴스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차트 보지 마세요. 다 망가져 있거든요 지금. 네. 멀쩡한 것도 있는데 이따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 멀쩡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 그 차트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고요. 아 내가 차트 공부 좀 했는데 절대 그런 분들일수록 더 보시면 안 돼요. 자만 차트 좀 볼 줄 아신다고요?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무슨 말서 하는 얘기예요?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정말 잘 보시는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막 평가를 해요. 이 종목은 끝났다고. 무서워 죽겠어요. 선무당이에요. 아, 무당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선무당이에요. 네. 사람 잡습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보지 마세요. 보시면 털려요. 자꾸 보지 말라고 하는데 보시죠. 자, 왜 보지 말라고 하냐면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요 계속 보게 돼 있어요. 중독 같아요. 알코올 중독, 설탕 중독, 밀가루 중독, 뭐 그런 중독 있죠. 네, 음란물 중독 이런 것처럼 자꾸 보면 자꾸 보게 돼 있어요. 유튜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좋은 사람 이제 정말 강의도 잘하고 좋은 얘기 해준 사람 유튜브가 있어요. 그 사람 것만 딱 보고 끝나면 되는데 뭐가 계속 나와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자꾸 날 꼬시거든요. 그걸 계속 보게 돼 있어요. 머리가 뒤죽박죽 쓰레기통이 돼요.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요 그 중에 더러운 거 하나만 들어가도 그 머릿속은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차트 마찬가지고 계좌 당연히 마찬가지고 종목 토론방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종합 쓰레기통이거든요. 가지 마세요. 그렇지 여러분들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끝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주변에 주식 30년 하신 분들도 요즘 멘탈 깨지신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30년 했어요. 종목 엄청나게 많고요. 그걸 즐겨 하시는 분들이에요. 들고 하는 거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 주변에 30년 하신 분들 멘탈이 나갔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예요. 이게 왜 최고의 위로냐면 여러분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30년 한 사람도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그분들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그죠? 네, 돈도 벌어보고 외환위기까지 싹 다 겪으신 분들인데 왜 이분들 멘탈이 나갔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이 돌아가는 뉴스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98년 외환위기에 다 이겨낸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멘탈이 촤차착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주식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종목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만 원만 찍어보세요. 공감 가시죠? 차라리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라니까요. 그냥 원래 주식은 이런가 보다 하고 버티시는 분들 네. 그래서 버티고서 수익 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막 폭락 들어오고 작년 말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종목들 막 다 떨어지고 그죠? 수익 나고 다 반납하고 되게 힘들어가지고 막 개인들이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3명 정도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인데 2명은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 뭐 이런 거 갖고 힘들어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막 죽겠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등에 그러시는 거예요. 난 이거 하나도 안 힘들다고. 아니 견디면 어차피 올라오는데 뭘 이런 걸 힘들어하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두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옛날에 신용미수 몰빵해가지고 한 종목에 몇 억씩 들어갔다가 반토막 3분의 1토막 그죠? 네. 고등어 보통 자를 때 3토막 내죠? 네, 큰 거는. 네. 그런 것처럼 3분의 1토막 나가지고 막 상패당하고 막 별의별 고생 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네. 한번 본인의 잘못된 저기로 크게 고생하신 분들은 이게 안 힘든 거예요. 한 분은 뭐냐면 사업할 때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사업할 때. 네, 그런 분들도 한 명이 아니라 꽤 있어요. 네. 사업할 때 너무 힘들어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요즘에 그래요.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겪어봤다. 결국에는 다 좋아지더라.
솔직히 돈이 안 들어서 힘들다. 하지만 믿는다. 결국엔 올라올 거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못하겠다. 전문가님이 대신 다른 회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그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네. 겪어봤거든요. 네. 그분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들이 진정한 고수예요. 한번 갔다 온 거예요. 네. 근데 30년 하신 분들도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만큼 정신적으로 자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전쟁도 안 터졌고 북한도 아직 그대로 있고 그죠? 네. 우리나라 어떻게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안 왔어요. 아직 미국 금리 올리지도 않았고 그쵸? 근데 왜 힘들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거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있다고요. 그 원수 같은 세상 근심 걱정 그 누가 다 여러분들 어깨에 올려놨어요?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올려놨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누구죠? MBC 그죠? 네. 맨날 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KBS 기타 등등등 네. 그런 언론에서 매스미디어, 매스컴에서 여러분들을 속인 거예요. 맞죠?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한테 그럴 거예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대신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좀 쌓여 있으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불안해서 손절했다. 내일 아침부터 다시 사세요.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손절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사세요. 특히 우리 회원들 중에 혹시라도 여기 특히 문자반 회원들 중에 손이 나가서 불안해서 내가 팔았습니다. 사세요. 나중에 내일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 얘기 할 거예요. 라이브 회원들은 손절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몰라서 내 얘기 또 하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말 안 듣고 손절했다. 불안해서 매도해버렸다. 다시 사라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말 나중에 언제 멘탈에 나가냐면 내가 손절한 종목 내가 조금 수익 봤다고 파란 종목 있죠. 현금만 불안하면 현금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불안하면 그죠? 불안하니까 현금을 만들려고 종목 좀 팔았겠죠. 네, 그 종목이 나중에 급등해서 딴 사람들 웃으면서 고생했다고 서로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그죠? 50% 100% 수익 내고 팔고 있는데 혼자 그 종목 없을 때 속에서 말도 못할 정도로 그죠? 네. 섭섭함이 막 끌어넘칩니다. 네. 하와이에 있는 화라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섭섭함은 그 마그마가 막 섭섭하다 그게 막 올라와요. 막 그분 미쳐버려요 나중에. 돌아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소외당했거든요. 근데 할 말 없잖아요. 본인이 다 팔았으니까. 제가 가장 보기 싫은 게 그겁니다. 나중에 소외당해서 우는 거. 근데 말도 못해요. 말 안 듣고 그랬으니까. 전 그게 제일 싫어요. 주식 폭락하면 개인들은 그래요. 내 매수가 대비 얼마 손실이다. 얼마 손실이다. 그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전 전문가죠. 증시 폭락하면은 저는 계속 그래요. 회원들 어떻게든 멘탈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폭락하면 저녁 방송 안 해도 돼요. 제가 뭐하러 합니까 솔직히. 자, 좀 조금만 못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저녁 방송 뭐하러 합니까? 나중에 우리 회원들 챙겨드리고 방송 더 하고 저녁 때 쉬면 되죠. 저도 뭐 멘탈 관리 해야 되는데요. 사람인데 그죠? 네. 근데 저녁 방송 왜 하는 줄 아세요? 증시 폭락하면 항상 그 생각해요. 회원들 힘들어할 텐데 멘탈 잡아놔야 되는데 회원 재연장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멘탈은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멘탈 나가서 손절하면 그러면 나중에 울거든요. 언제요? 그 종이 올라가는 거 보고 운다고요. 그리고 회복이 잘 안 돼요. 마음도 회복이 안 되고 이미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손해를 봤잖아요. 뭐 1%건 2%건 10%건 그죠? 손해보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플러스 10% 팔면 뭐예요? 나중에 100% 수익 날 거. 그럼 90% 손해본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손 나갔죠, 그죠? 나중에 그분이 운다니까요. 그게 보기 싫어서 자꾸 저녁 방송도 하는 거예요. 장이 좋을 때 맨날 저녁 방송하는 사람도 장 안 좋아지면은 방송 안 합니다. 근데 왜 맨날 하겠어요? 참으세요. 뭐를요? 손 나가죠 막.
손절하고 싶죠? 참으세요. 참으시라고요. 전문가 목소리 막 듣기 싫은 분도 있을 거예요. 들으세요. 그래서 하시니까. 그리고 차트 자꾸 보시면 손 나갑니다. 계좌 자꾸 보죠? 손 나가요. 손이 왜 나가요? 손절하려고. 주가가 올라올 때도 차트 함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손 나가거든요. 잘라버리니까 자꾸. 더 올라갈 건데. 항상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은 뉴스, 유튜브, 계좌, 차트, 계좌 잔고, 종목 토론방 근처도 가지 마세요.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가라앉아도 보는 거 아니지만 그때까지 참으세요. 여태까지 평생 덜 먹고 더 열심히 해서 버으신 돈, 그 돈 까먹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죠?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네. 종목 2가지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힘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드신 거 알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자, 제가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신 거 있으면 손절하세요. 내일 아침이라도 설 전에 또 명절 지나고 또 무슨 일 생길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설 전에 손절을 하세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 있으면 손절하시고 아니면 좀 참아보세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손절하세요. 없으면 어금니 깨물고 참으세요. 힘드시죠? 예. 원래 이 세상에 공짜 없더라고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공짜 없어요. 고생한 것만큼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고, 네. 자본주의더라고요. 고생해야 돈을 주더라고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네. 주식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네. 마음의 노동, 그죠? 생각의 노동이죠. 네. 마음고생. 네, 마음고생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수가 되시죠. 그죠? 힘내세요. 네. 자, 종목 2개 살짝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얘기 아니에요. 네. 망가진 곳도 많이 있는데 산표 시멘트 보시죠. 시멘트죠. 자, 이 차트가 망가진 걸로 보인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딱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찍으세요. 네. 망가지는 걸로 보이세요? 안 망가진 걸로 보이세요? 망가진 것 같다. 1번 아니다. 4번. 안 망가진 것 같으세요? 왜 이게 안 망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죠? 자, 제가 한 얘기를 자 위트 있게 들으셔야 돼요. 네. 아니 여기 6,000원이거든요. 6,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졌으면 1,000원 빠졌으니까 15% 이상 급락했는데 이게 왜 망가진 게 아니죠? 왜 이게 망가진 게 아니에요? 망가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니까 눌림목이죠. 그죠? 자, 여기 4번 찍으신 분들, 자, 이거 안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종목 괜찮다고 얘기하신 거 맞잖아요. 웃으면서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이 종목 괜찮다 그러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갖고 계셨으면 입에서 막 육두문자가 막 나왔겠죠. 이런 씨로서, 그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제발 내 매수까지 잊어버리시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에 샀는데 손실이 몇 %인데 미치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좋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갖고 있으면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제 거의 본전 다 와가는데 또 떨어져? 와 진짜 그냥 얼마나 승질 나시겠어요. 그죠? 없으니까 좋네요. 그죠? 자,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혹시 이러지 않은가 확인해 보세요. 아셨죠? 네. 잠깐만, 내가 갖고 있는 거 산표 시멘트랑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내 매수가가 여기라고 해서 내가 욕하거나 손절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답 나왔죠, 그죠? 하나는 뭐냐면 컴퍼니 K인데 한때 이거 어떤 분 대선주였는데. 이게 끝난 차트일까요? 안 끝난 차트일까요? 예, 안 끝난 차트예요. 왜 안 끝났는지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2분 남았는데
끝내야 돼. 이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안 끝났어요. 차트가 어때요? 예뻐 보이죠? 그죠? 이게 왜 예뻐 보이겠어요? 왜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조정 끝나고 올라올 것 같은데요? 왠지 눌림목 같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셨거나 여기서 매수했다면 입에서 욕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썩을 놈 그러면서 그죠? 네, 썩을 놈은 욕이 아니에요. 사투리지 그죠? 네. 이런 썩을 놈 그러면서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다. 그쵸? 네. 됐죠? 예, 그래요. 지수가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와서 개인들이 오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누가 하나 위로해주는 정부 책임자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던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이것도 조만간 끝이 나요. 사람들이 주식을 매일 팔진 않아요. 하루 이틀 팔다가 지쳐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 나스닥 지수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네. 누가 이기냐고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돈 많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천만에요. 네. 보지 마세요. 그래야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보면 자꾸 생각나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네. 자꾸 보게 저기 잔상 나고 자꾸 생각나요. 네. 자, 방송 끝났으니까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 이쪽은 좀 빨리 마칠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잠깐만요. 여기 그 김 실장님이 여기 유튜브 방송이랑 무소TV에서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이제 마저 들으시고 네. 요거까지는 들으세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있는 분들 있잖아요. 돈을 조금 이제 벌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여기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단타칠만 하거든요. 네. 김 실장님이 이런 거 되게 잘하세요. 보세요. 테마주 되게 잘하게 생기셨잖아요. 그죠? 네. 진짜예요. 진짜 잘해요. 고유가, 사료주, 전쟁주. 네. 카리스마 있게 생기셨죠. 그죠? 네. 잘하세요. 되게. 리딩도 잘하시고. 네. 고유가 수혜주, 사료 수혜주, 사료 수혜주 급등했죠. 우리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전쟁주 이런 거. 네. 전쟁도 우리도 샀다니까요. 또. 네. 들어가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힘들 내시고요. 네. 일찍 주무세요. 네.